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딸 은희는 울 힘조차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구석에서 서둘러 전화를 하며 서류를 뒤적이는 새어머니 숙자 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망진단서 방금 팩스로 넣었어요. 심사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장례식장에서 주고받기엔 너무 생생한 단어들. 보험, 심사, 입금. 은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따뜻한데 왜 저 사람은 돈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걸까? 그리고 발인이 끝난 뒤 아버지의 옛 사업 파트너라는 남자가 느닷없이 찾아와 5억 빚 문서를 들이미는 순간 은희는 깨달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이들 중 누군가는 진실을 숨기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은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앉아 있어요. 눈을 감으면 아직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현실은 너무나 차갑고 조용합니다. 조문객들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기계처럼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제겐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슬픔 속에서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재혼 상대 숙자 씨였어요. 그녀는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전화를 놓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넘겨보다가 펜으로 뭔가를 체크하다가 또 전화를 걸고 그 눈빛과 손놀림이 마치 어떤 처리해야 할 업무를 급하게 맞추는 직원처럼 보였어요. 서류는 오늘 안으로 보내야 합니다. 네. 그건 제가 직접 처리할게요. 통화 내용도 이상했어요. 서류 심사 기한 같은 단어들만 들렸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는데 대체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급한 거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숙자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재혼한 지 3년. 그동안 숙자 씨가 돈 이야기를 너무 자주 했거든요. 혹시 은희야, 아버님 통장 비밀번호 아니? 집 명의는 어떻게 되어 있어? 혹시 예금은 어느 은행에 있어? 매번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됐어요.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갔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던 게 지금은 너무 후회돼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숙자 씨가 보인 행동은 제가 그동안 느꼈던 불편함을 확신으로 바꾸는 듯 했습니다. 역시 저 사람은 돈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숙자 씨는 쉬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을 저는 처음 봤어요. 아버지, 이 사람에게 속으신 건 아니죠? 그 불안이 제 마음속에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발인이 끝난 후 저는 지친 몸과 마음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숙자 씨도 함께 왔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제도 거의 못 자더니 오늘도 지친 얼굴이었죠. 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안 계신 집은 이상할 만큼 넓고 텅 비어 보였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 정장 차림에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수라고 합니다. 고인과 함께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그를 집으로 들였어요. 박 씨는 앉자마자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고인께서 제게 빚을 지셨습니다. 네, 빚이요? 예,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여기 차용증이 있고요. 이건 이체 내역입니다. 서명도 분명히 고인께서 하신 겁니다.
그 서류에는 정말 아버지 이름과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묘하게 어색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 합니다. 박 씨는 말했습니다. 상속 포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 문서에 도장만 찍으시면 바로 절차 진행되죠. 그 말투, 그 표정, 그 때를 기다렸다는 듯한 준비된 행동. 저는 말할 수 없이 불안했어요. 그리고 박 씨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빚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채권자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합치면 5억은 넘을 겁니다. 5억. 그 숫자가 제 머리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아까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숙자 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도 그 서류들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래서 그렇게 바빴던 걸까? 그때 갑자기 잠깐! 숙자 씨가 거의 뛰다시피 거실로 달려나왔습니다. 그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누가 저 문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했어요? 박 씨는 화들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고인의 배우자입니다. 그 말과 함께 숙자 씨는 박 씨가 내민 서류철을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넘겨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걸 은희가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차용증, 이체 내역, 서명까지 다 있는데 뭐려? 다 가짜니까 그렇죠? 숙자 씨는 서류를 은희 앞으로 툭 내려놓았습니다. 은희야, 이거 좀 봐. 내 아버지 서명 아니야. 이분은 지 받침을 항상 길게 쓰셨어. 그런데 이건 짧지? 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서류를 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숙자 씨는 또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날짜가 3년 전 8월 15일 그날 내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신 날이야. 수술 받으신 날인데 도대체 언제 차용증을 쓰셨다는 거죠? 박 씨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날짜를 잘못 적은 겁니다. 3억 5천짜리 차용증 날짜를 잘못 적었다고요? 그걸 누가 믿어요? 숙자 씨는 바로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변호사 감정 결과예요. 서명 위조, 이체 내역 조작 전부 가짜. 박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들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요, 난. 더 말하지 마요. 숙자 씨가 끊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경찰 부를게요. 박 씨는 갑자기 욕을 내뱉으며 일어섰습니다. 두고 봐라, 반드시 갚게 만들 거야. 그러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자 숙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장례식장에서 숙자 씨가 그렇게 분주했던 이유, 그 모든 게 나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박 씨가 떠난 뒤 집안에는 정막만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숙자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숙자 씨,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숙자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은 지쳐 있었고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정말 미안하다. 그 목소리는 방금까지 박 씨에게 보이던 단단한 기세와는 전혀 달랐어요. 마치 갑자기 모든 힘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장례식장에서 나 이상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너무 바쁘셔서 그게 이상했어요. 숙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내 옆에서 울고 싶었어. 내 손도 잡아주고 싶었고. 숙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 왜요? 숙자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반나절도 지나기 전에 각 씨가 연락했어. 그 말에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부터 가짜 문서 들고 협박했어. 가압류 신청한다고 통장도, 집도, 내 앞으로 된 정상금도 모두 가져가겠다고. 숙자 씨는 손등을 보였습니다. 문서에 베인 상처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장례식장에서부터 하루 종일 뛰어다녔던 거야.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돈 밝힌다라고 오해했던 모든 행동이 사실은 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거실로 나왔어요. 숙자 씨,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는 그 사람은 소파 끝에 앉아 있었어요. 눈은 충혈돼 있었고 손에는 오래 쓴 듯한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은희야, 앉아봐.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저는 조심히 옆에 앉았어요. 봉투를 건네받아 열어보니 그 안에는 통장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치는 순간 제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어요. 6,500만 원? 그리고 예금주 이름을 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제 이름이에요. 숙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투자 정상금이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저한테 남기셨다고요? 숙자 씨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은희야, 내 아버지는 평생 돈을 아끼고 또 아껴서 모으신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유일하게 아낌없이 쓰고 싶어 한 사람이 있었어. 숙자 씨는 눈물을 삼켰어요. 내가 그 사람이야.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몰랐어요? 숙자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박 씨를 굉장히 경계하셨어. 그 사람이 언젠가 분명히 돈을 노릴 거라고 하셨거든.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제 앞으로 미리 돌려두셨던 거예요? 응.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은희한테 꼭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은희는 지켜줘야 하는 아이야. 숙자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박 씨가 가짜 문서 들고 나타난 거야. 그 사람이 아버지 남긴 돈을 노렸던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움직여야 했어. 가압류 걸기 전에. 그 돈을 완전히 내 앞으로 옮겨야 했거든. 숙자 씨는 떨리는 손을 보여줬어요. 서류에 베어 만든 상처들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손에 난 상처들 다 그날 생긴 거야. 은행세, 군대, 법원, 변호사 사무실 계속 뛰어다녔어.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돈 밝힌다고 오해했던 그 모든 행동은 사실은 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사투였다는 걸. 저는 통장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숙자 씨, 아니, 숙자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완전히 오해했어요. 숙자 씨의 눈도 붉어졌어요. 괜찮아. 내 아버지한테 약속했으니까. 내가 어떤 반응을 해도 나는 널 지켜야 했어.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숙자 엄마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 작은 상처, 농익은 붓자국. 누군가는 돈에 집착하는 손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제 눈엔 저를 지키기 위해 싸운 전사의 손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손 좀 보여주세요. 숙자 엄마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약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발라드렸습니다. 숙자 엄마는 제 손길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런 거 받아본 적 없어. 네, 누가 이렇게 내 손을 잡아준 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또다시 가슴이 찢어졌어요. 엄마, 지금부터라도 제가 해드릴게요. 숙자 엄마는 부끄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희야, 솔직히 말해도 돼? 네, 난 첫인상부터 내가 날 싫어하는 걸 알았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나를 싫어한 게 아니라 내 엄마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거겠지. 그 말은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정확히 찔렀어요.
맞아요. 저 친엄마를 잊을까봐 무서웠어요. 숙자 엄마는 조용히 제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은희야. 내가 내 엄마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야. 그분의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 엄마, 나는 그냥 내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가족이고 싶어. 그 말에 서러움과 죄책감, 미안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북받쳐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 너무 많이 오해했어요. 괜찮아. 내가 이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 오래도록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 서로를 향한 오해, 아버지가 남긴 약속과 마음, 모든 감정이 이 순간에야 비로소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을 닦고 나니 마치 몇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저는 숙자 엄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숙자 엄마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입술이 떨리고 눈가가 금방이라도 젖어들 것처럼 흔들렸어요. 정말? 네, 저 이제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숙자 엄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은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저희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 그래. 은희야, 그 순간 아버지가 우리 곁에서 그래. 내 딸아 잘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동안 삼켰던 감정들을 끝없이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 속에는 이제야 시작되는 새로운 가족의 첫걸음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뒤 박 씨는 결국 사문서 위조와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모든 진술을 마치고 나오자 숙자 엄마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 네, 엄마. 이제 우리 아버지 걱정 없이 살아도 돼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에는 봄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고 그 사이로 흐르는 바람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숙자 엄마가 부엌으로 들어가 말했습니다. 김치찌개 끓일까? 내 아버지가 좋아하던 그 맛으로. 좋아요. 저도 같이 만들게요. 우리는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찌개를 끓였어요. 김치가 익어가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래, 둘이 잘 지내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니까.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아무 말이 없어도 따뜻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숙자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희야, 너 계속 나랑 같이 살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랑 살 거예요. 이제 우리 둘뿐이잖아요. 숙자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창밖엔 노을이 아름답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숙자 엄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서로 지키고 믿고 사랑하면 그게 가족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엄마. 우린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그분의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의미였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오해가 결국은 서로를 지키기 위한 마음이었다는 걸 깨닫기까지 참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한 장면만 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겉으로는 차갑게 보였던 행동 뒤에 누군가는 울면서 버티고 혼자서 싸우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말,
오늘 다시 깊이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오해로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말 한마디 못 전해서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로 조금이나마 그 마음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깊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